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대형마트들이 2분기 사상 최악의 영업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 사실상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냈고 롯데마트는 적자 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역시 분기 실적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2, 3년 전부터 대형마트 위기설이 이미 숫자로 가시화됐지만 1위 업체인 이마트마저 첫 분기 단위 적자를 내자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가파른 이익 감소세에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 회피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아베 신조 정권 우경화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10대에서 30대 3명 중 2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 여야 모두 표밭이 넓은 중도층과 고령자를 겨냥해 천편일률식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이런 현실이 반복되면서 침묵하는 다수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과 자민당 의원들의 잇따른 실언에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젊은 층의 투표 불참이 오히려 아베 내각의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내 K-팝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일본의 음악 차트 집계 기관인 오리콘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일본어 CD 싱글 라이츠 보이 위드 러브가 한 달 만에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100만 장 출하를 인정받았습니다. 해외 남성 가수의 싱글 음반 100만 장 출하는 오리콘 차트가 본격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68년 이후 51년 만에 최초라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이번 싱글 음반은 발매 첫 주에만 62만 장이 팔렸는데 이 때문에 오리콘 차트에서 발매 첫 주 가장 많이 팔린 싱글 판매량을 기록한 해외 가수로도 기록됐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해 계단 이용 시 주의하세요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치마 아래에다 가방을 댄 채 계단을 오르는 그림. 관할 경찰서에서 지하철역 계단 앞에 붙인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은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일절 없고 피해자더러 조심하라는 경고문인 건데요. 앞서 전남의 한 해수욕장도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장소의 안내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겪었는데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홀로 있는 여성, 아동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산책, 운동 시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엔 투어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막바지 전략 구상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컨설팅 전문 학원에서 상담을 하기 위한 투어를 나선 건데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학원에 따르면 주말 예약자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같은 학교 소속 학부모 대여섯 명이 단체로 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한 대기업 사내 익명 게시판에서는 적정 권장 온도를 지켜라, 추우면 옷을 더 입어라 등 에어컨 온도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만 되면 회사뿐 아니라 학교, 독서실, 카페,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에도 이런 에어컨 온도 갈등이 잦다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에어컨 전쟁이 빈번해지고 이 때문에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적정 냉방 온도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에선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탓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달 시흥의 한 아파트에선 전화가 터지지 않아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힌 일도 있었다는데요. 이에 대해 신문은 기술 문제가 아닌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신님비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전자파가 많아 해롭다는 이유로 중계기 설치를 거부하는 곳이 늘면서 전화가 잘 안 되는 곳이 많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서 설치가 지연되는 곳도 있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일선 119 안전센터와 멀리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빠른 대체가 필요한데 통화가 잘 안 돼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1일은 세계 야구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야구리그에서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이때 야구 공식 경기에서 로봇 심판이 처음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포수 뒤에 로봇이 서 있는 방식은 아니었고 공의 움직임을 레이더 방식으로 추적해 무선으로 전달하면 이어폰으로 이를 들은 주심이 콜을 하는 식이었다는데요. 오심 시비가 줄고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다며 로봇 심판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구 전통주의자들은 인간미가 사라진 기계적 판정이 주가 되는 야구는 신비로움이 사라진 더 이상 야구라고 부를 수 없는 경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